바이브 코딩 할 때 MCP 서버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들어보시지도 못했다면 바이브 코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MCP를 바이브 코딩에 과연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과연 무조건 설치하는 게 좋은 걸지, 어떤 2026년 MCP가 살아남아 선택받고 있는지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이브 코딩 할 때 클로드에게 이 DB 구조 보고 API 만들어줘 하면 클로드가 DB 스키마 복붙해주세요. 주인님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DB 열고 스키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이 에러 고쳐줘 하면 에러 로그 보여주세요 하죠. 그래서 터미널이나 크롬 개발자 도구 열고 스택 트레이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이 디자인대로 만들어줘 하면 스크린샷 보여주세요 하죠. 그래서 피그마 열고 캡처하고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뭔가 이상하죠? AI가 시키는 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AI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심부름꾼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셔틀인 거죠. MCP는 이 관계를 뒤집어 줍니다. AI한테 눈과 손을 달아줘서 AI가 직접 DB를 보고 에러를 확인하고 디자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MCP 무조건 깔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MCP 서버가 수백 개인데 전혀 다 깔 필요 없고요. 개발자라면 안 쓰는 게 더 나은 MCP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개발자, 바이브 코딩으로 빠르게 뭔가 MVP 수준까지만 만들어야 하는 분들한테는 MCP가 진짜 게임 체인저 수준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손도 안 대고 AI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스타트업 CTO의 짬에서 오는 바이브로 10개월 써본 MCP 9개만 골랐습니다. 각각 누구한테 필요하고 누구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지 단점과 대안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USB-C 같은 겁니다. 예전에 충전기 기억나시죠? 삼성은 마이크로 USB였고 아이폰은 라이트닝이었죠. 기기마다 케이블이 달랐어요. USB-C가 나오면서 하나로 통일됐죠. MCP가 AI 세계의 USB-C입니다. AI 도구 클로드, 커서, 챗GPT 같은 앱과 외부 서비스, GitHub, DB, 피그마, 버셀, 수파베이스 등을 연결하는 범용 표준. MCP 이전에는 클로드한테 GitHub 연동하려면 클로드용 코드, 커서한테는 커서용 코드,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야 했어요. AI 도구 3개에 서비스 5개면 15개의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MCP가 있으면 GitHub, MCP 서버 하나 만들면 어디서든 씁니다. 15개가 5개로 줄어요. 엔스로픽이 2024년 말에 오픈 프로토콜로 공개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AI 코딩 도구가 지원하죠. 설치할 때도 모두 동일 문법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먼저 등장인물 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호스트, 바로 여러분이 쓰는 앱입니다. 클로드 코드, 커서, 클로드 데스크탑, 코덱스, 안티그래비티 같은 클라이언트 앱이죠. 두 번째, MCP 서버. 외부 서비스를 감싸는 래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tHub MCP 서버는 GitHub API를 MCP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연결. 호스트에 이 MCP 서버 써라 라고 제이슨 설정 파일에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걸 흐름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MCP 서버가 AI한테 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툴즈 도구가 있어요. AI가 실행하는 액션이죠. 이 쿼리 실행에 이 PR 만들어 이런 겁니다. 리소스는 AI가 읽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내용, DB 스키마, 문서 같은 거고요. 설치하면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호출합니다. 여러분이 MCP 써라고 굳이 안 해도 돼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설치 패턴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이슨 설정 파일에 MCP 서버 정보 적기이죠. 먼저 클로드 코드 가장 간편합니다. 터미널에서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글로벌로 깔려면은 -s 유저 옵션 다시면 되고요. 현재 프로젝트용이면 -s 프로젝트. 그러면 MCP 제이슨 파일이 생기고 Git을 통해 팀원과 공유도 됩니다. 클로드 코드도 다음과 같이 제이슨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클로드 코드는 워낙 간편하게 한 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명령어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커서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입니다. 일단 커서의 경우 세팅에서 피처스 mcp add mcp 서버 또는 커서 mcp.json 파일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형식은 다 저렇게 표준 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치 방법을 알아봤어요. 매우 간단하죠? 글로벌 필수 MCP 이 두 개는 무조건 까세요.
글로벌이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 7, 별 5개 필수입니다. 무조건 글로벌 설치하세요. 이걸 왜 1등으로 꼽냐면요. AI 코딩 도구의 가장 흔한 불만이 뭐예요? Next.js 15 문법 물어봤는데 13 문법을 알려줘요. 새로 바뀐 API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LLM은 학습 데이터 시점까지만 알거든요. 컨텍스트 7을 깔면 AI가 Next.js 라우팅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식 문서를 가져와서 답합니다. 최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정확한 버전의 문서를 검색해서요. 설치 방법은 이와 같아요. 글로벌 설치법입니다. 그런데 단점 하나 있죠. 문서가 잘 정리된 라이브러리에서만 잘 작동합니다. 마이너한 라이브러리나 문서가 부실한 프로젝트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대안은 없습니다. 이건 대안이 아니라 기본값이에요. 안 깔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프롬프트에서 컨텍스트 7을 언급 안 할 경우엔 안 보고 무시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세요. 두 번째, 플레이라이트 MCP 별 5개 거의 필수입니다. 한 줄로 설명하면 AI가 코드 만들고 직접 브라우저 크로미움에서 확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공식 서버입니다. AI가 프론트엔드 코드를 짰는데 실제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브라우저 열고 확인하고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줬죠. 플레이라이트 MCP를 깔면 AI가 직접 브라우저를 열고 페이지를 탐색하고 버튼을 클릭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스크린샷 기반이 아니라 억세시빌리티 트리 기반이라 빠르고 정확해요. 텍스트 기반으로 페이지 구조를 파악하니까 토큰도 적게 쓰고요. 로컬호스트 3000 열어서 로그인 테스트 해줘. 이게 됩니다. 설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로컬 개발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디자인 확인보다는 기능 확인에 강해요. CSS가 깨졌는지는 사람이 직접 스크린샷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안이라면 그냥 수동으로 스크린샷 기반 확인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스크린샷을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플레이라이트가 있으면 AI가 능동적으로 테스트를 돌린다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안티그래비티처럼 자체 내장 브라우저가 있는 IDE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론트 디자인을 보실 일이 없는 개발자도 굳이 필요는 없겠죠. 프로젝트별 선택적 MCP, 필요할 때가는 9개의 MCP. 여기부터는 모든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골라 쓰세요. 별점은 어디까지나 범용성 기준이에요. 3번, GitHub MCP. AI가 GitHub에서 코드 검색, PR 확인, 이슈 관리를 직접 합니다. GitHub 공식 서버예요. 이 함수가 어디서 호출되는지 찾아줘 하면 모노레포 전체를 검색하고 PRDF를 보여주고 이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하시거나 오픈소스 기여하시거나 PR 리뷰가 빈번한 분들한테 유용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GitHub CLI, GH 명령어로 거의 다 됩니다. GH PR 리스트, GH 이슈 크리에이트 같은 명령어를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거든요. MCP 없어도 GH 써서 PR 목록 보여줘 한마디면 똑같이 동작해요. 그래서 이건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MCP가 있으면 AI가 알아서 GitHub를 참조하고 없으면 여러분이 GH 써서 확인해봐라고 한마디 더 해주는 차이. 커서나 다른 ID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클로드 코드 사용자라면 GH, CLI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굳이 싶은 느낌이 있고요. 팀 프로젝트에서 MCP JSON에 넣어두면 팀원 전체가 같은 환경을 쓸 수 있다는 점. 그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피그마 MCP. AI가 피그마 디자인 데이터를 직접 읽어서 코드로 변환합니다. 피그마 공식 데브 모드 MCP 서버예요. 이건 스크린샷 붙여넣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레이어 구조, 오토 레이아웃, 텍스트 스타일, 디자인 토큰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받으니까 AI가 훨씬 정확한 코드를 생성해요.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 팀이라면 진짜 좋습니다. 다만 피그마 데브 모드가 유료예요. 프로페셔널 플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효과가 커요. 레이어 이름이 프레임 237 이런 상태면 AI도 헷갈립니다. 디자이너가 레이어 정리를 잘 해주는 팀에서 빛나는 MCP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피그마 MCP가 만능은 아니에요.
복잡한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사람이 AI 시키면서 직접 구현하는 게 낫습니다. 정적 레이아웃과 컴포넌트 구조를 잡는데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안은 스크린샷에 상세 프롬프트를 붙이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한 UI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5번 시퀀셜 싱킹 MCP. 이건 좀 독특한 MCP입니다. 다른 MCP들이 AI한테 눈과 손을 주는 거라면 이건 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외부 서비스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AI가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줘요. 인증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해줘 같은 큰 작업을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아키텍처 변경이나 큰 리팩토링, 기술 의사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유용합니다. 근데 솔직히 체감이 미묘할 수 있어요. 클로드 코드에 익스텐디드 싱킹이나 플랫 모드를 잘 쓰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모든 작업에 쓸 필요는 없고 정말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켜는 용도인데 요즘은요, 오퍼스 4.6이 너무 똑똑해져서 점점 필요성이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플랜 MD의 어노테이션 사이클 워크플로우예요. 사실 이게 사람이 더 개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퀀셜 싱킹은 AI가 혼자 사고하는 거고 플랜 MD는 사람과 AI가 함께 사고하는 거니까요. 6번 수파베이스 DB MCP. 편의상 수파베이스 MCP라고 했지만 DB 입출력 관련 MCP 모두를 뜻해요. AI가 DB 스키마를 보고 직접 쿼리를 실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지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건 맞아요. 유저 스테이블 구조 보고 API 만들어줘 하면 AI가 스키마를 직접 읽고 정확한 코드를 짭니다.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AI가 SQL을 알아서 짜고 마이그레이션을 알아서 만들고 인덱스를 알아서 추가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개입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프로덕션에서 슬로우 쿼리가 터지면 N+1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DB 구조를 모르니까 원인 파악에 시간이 몇 배로 걸립니다. 경험 많은 개발자가 편의 도구로 쓰는 건 좋습니다. 스키마 확인하고 쿼리 테스트하는 용도로요. 근데 DB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AI한테 전부 맡기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AI가 동작하는 쿼리는 잘 만들어요. 근데 효율적인 쿼리는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DB에 연결하면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읽기 전용 계정으로 쓰세요. 대안은 DB 스키마를 마크다운으로 뽑아서 프로젝트에 넣어두는 겁니다. 스키마 MD 파일 하나면 AI가 MCP 없이도 구조를 이해해요. MCP보다 느리지만 여러분이 스키마를 직접 관리하니까 이해도가 유지됩니다. 예전에 소개한 플랜 MD 기반의 자기주도적 바이브 코딩 방법론과 비슷한 맥락이죠. 7번 버셀 MCP. AI가 배포 상태 확인, 환경 변수 설정, 프로젝트 관리를 합니다. 프로덕션 빌드 왜 실패했어? 하면 AI가 빌드 로그를 직접 보고 원인을 분석해요. 편리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버셀 CLI로 다 됩니다. 버셀 로그, 버셀 엠브풀, 버셀 디플로이, 클로드 코드가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거든요. 설치요?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깔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MCP를 쓰면 AI가 자동으로 버셀 상태를 참조하는 게 장점이고 CLI를 쓰면 여러분이 버셀 로그 확인해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차이예요. 버셀 프로젝트를 여러 개 관리하거나 환경 변수를 자주 바꾸는 팀이라면 의미가 있는데 혼자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CLI면 충분합니다. 배포 프로세스를 AI한테 맡기면 편하긴 한데 배포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어요. 특히 초보라면 CLI로 직접 해보시거나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배포 과정을 체득하는 게 먼저입니다. 대안은 버셀 CLI, 네틀리파이도 마찬가지로 네틀리파이 CLI가 있고요. CLI를 AI한테 시키는 것만으로도 90%는 커버됩니다. 8번 센트리 MCP. AI가 실시간 에러를 직접 보고 분석합니다. 스택 트레이스를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AI가 센트리에서 직접 에러를 가져오고 최근 릴리스와 연관 분석까지 합니다. 프로덕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센트리를 이미 쓰고 있는 팀이라면 유용해요. 다만 센트리를 안 쓰면 당연히 소용없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에러를 AI한테 맡기면 근본 원인보다 증상 처리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AI가 에러 하나하나는 잘 고쳐요. 근데 왜 이런 에러가 반복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건 아직은 사람이 낫습니다. 대안은 센트리 대시보드에서 에러 URL을
복사해서 클로드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MCP만큼 매끄럽진 않지만 동작은 합니다. 9번 세레나 MCP. 이건 비개발자분들보단 개발자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MCP입니다. 오픈소스 코딩 에이전트 툴킷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AI한테 IDE에 눈을 달아주는 겁니다. 보통 AI가 코드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파일 전체를 통째로 읽습니다. 1000줄짜리 파일이면 1000줄 다 읽어요. 그래서 토큰을 많이 쓰고 프로젝트가 커지면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금방 찹니다. 여러분이 IDE에서 코딩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go to definition으로 함수 정의로 점프하고 find reference로 어디서 호출하는지 찾고 심볼 단위로 탐색하죠. 세레나가 AI한테 바로 이걸 줍니다. 핵심 구조가 MCP랑 LSP의 조합인데요. MCP가 AI와 세레나 사이의 통신 다리 역할을 하고 LSP, 그러니까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 IDE 기능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AI가 코드를 텍스트 덩어리가 아니라 함수, 클래스, 변수 같은 심볼 단위로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일반적으로 AI는 응답하기 전에 관련 코드를 전부 읽습니다. 근데 세레나는 먼저 인덱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코드만 효율적으로 읽어요. 큰 프로젝트에서 토큰을 절약하고 응답 속도랑 코드 품질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특히 클로드 코드 사용자한테 시너지가 큽니다. 커서는 이미 자체 인덱싱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클로드 코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레나를 붙이면 클로드 코드의 코드 이해 능력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설치가 다른 MCP에 비해 좀 복잡해요. 파이썬 환경이 필요하고 언어별 랭귀지 서버를 깔아야 합니다. npx 한 줄로 끝나는 컨텍스트 7 같은 것과는 진입 장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오버킬이에요. 파일 10개짜리 프로젝트에 세레나를 쓰면 오히려 세팅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언어별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파이썬이랑 타입스크립트는 안정적인데 일부 언어는 커뮤니티 테스트 수준이에요. 대안은 클로드 MD 또는 플랜 MD의 프로젝트 구조와 주요 파일 위치를 정리해두도록 시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수만 줄 넘어가면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그때 세레나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차분히 확인해 보시고요. 보안 관련해서 한마디 할게요. 읽기 전용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DB, 프로덕션 쓰기 권한은 위험합니다. API 키를 제이슨에 직접 넣지 마세요. 환경 변수로 관리해야 합니다. MCP 제이슨을 기세 커밋할 때 토큰 노출 주의하시고요. 프로덕션과 개발을 분리하세요. MCP는 편리한 만큼 사고도 한 줄이면 납니다. 개인 로컬 실험은 자유롭게, 프로덕션 데이터는 신중하게 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클로드한테 코딩 시키지 마세요. 계획을 먼저 시키세요. 라고 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AI한테 눈과 손을 달아주세요. 단, 꼭 필요한 만큼만요. 아무 MCP나 다 깔지는 마세요. MCP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CLI로 되는 건 CLI로 하고 AI한테 맡기면 나중에 기술 부채가 될 건 직접 하고 진짜 AI한테 맡겨야 효율이 나는 것만 MCP로 연결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컨텍스트 7 하나만 깔아보세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차이를 느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건 전부 사람이 AI한테 도구를 달아주는 이야기였잖아요. 사람이 컨텍스트 7 깔아주고 플레이라이트 깔아주고 깃허브 연결해주고 근데 저는 MCP의 진짜 미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개발자가 AI한테 MCP를 연결해주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필요한 MCP 서비스를 찾아서 쓰는 세상이 올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깔아 쓰듯이 AI 에이전트가 MCP 서버를 자기 판단으로 찾아서 연결하고 필요 없으면 끊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갈아타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MCP 서버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코딩 도구용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직접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로요. 이건 나중에 진행 상황이 나오면 별도로 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오늘 MCP를 설치해 보시는 거 단순히 지금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 에이전트 시대의 기본 문법을 익히는 겁니다. MC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감각을 지금 잡아두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MCP 소개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